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11차 변론기일이 오늘 오후 2시부터 진행되고 있습니다. 마지막 변론으로 여겨지는 만큼 윤 대통령, 국회 양측 모두 전략적으로 무게감 있는 대리인을 전면에 내세웠는데요. 윤 대통령이 오늘 최후 변론에서 어떤 메시지 내놓을지까지 주목이 됩니다. 먼저 정치권의 목소리 듣고 오겠습니다. 12월 3일 이후 악몽과도 같았던 시간들도 이제 끝나갑니다. 헌법재판소가 국민의 힘과 극우 세력들의 외압에 흔들리지 말고 오직 헌법과 상식에 근거해 합리적인 결정을 내려주실 걸 당부드립니다. 이대로 헌재가 탄핵 선고를 내리면 이미 탄핵 찬반으로 갈라진 나라가 더 큰 갈등 속에 빠지지 않을까 걱정됩니다. 지금 헌재는 국민의 신뢰를 상실하고 있습니다. 법치에 입각한 공정한 절차를 어겼기 때문입니다. 네, 지금 헌법재판소에서는 대리인단의 최종 변론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다 끝나게 되면 이제 최후 진술까지, 특히 윤 대통령이 어떤 얘기를 마지막으로 남기게 될지 모두가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대체로의 반응은 야당의 폐악질로 계엄을 일으킬 수밖에 없었다. 계엄의 정당성까지 계속해서 반복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는데,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내심 사과도 좀 있고 아니면 좀 태도, 자세 변화도 좀 있었으면 좋겠고 통합의 메시지까지 나왔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도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야말로 이제 바람일 텐데요. 우선은 최후 변론은 그동안 윤 대통령이 주장했던 것을 다시 이야기하는 정도 수준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대국민 사과도 사실은 불편과 혼란을 들여서 죄송하다라고, 유감이다. 유감이다라고 그 전에 얘기를 했고, 그래서 진정한 사과, 통합 메시지, 심지어는 임기 단축 개헌 뭐 이런 것까지 예측을 하고 있는 분들도 있는데요. 맞아요. 저는 특히 임기 단축 개헌은 헌재 재판의 변론으로서는 아무런 도움이 안 되는, 그거는 헌법재판소 판결을 기각이라고 전제를 하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그거는 헌법재판소를 일종의 좀 모독까지는 아니더라도 조금 엇나간 얘기일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거는 최후 변론으로서 해당 사항 없는 내용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임기 단축 개헌, 그러니까 만약에 기각을 해준다면 나는 이제 대통령에 복귀해서 임기 단축도 하고 새로운 정치를 해보도록 하겠다, 이렇게까지 가는 건 약간 뭐라고, 윤 대통령 입장에서도 그렇고 전략적으로 효율적이지 않다. 그렇습니다. 네, 아마 그게 안 되는 거고요. 오히려 재판부 입장에서는, 헌재 재판관들 입장에서는요, 그동안 쭉 국민의힘 등의 주장이 헌재의 소위 말해서 재판 진행 과정에서의 문제점, 절차상의 문제, 이런 것을 또 진행상의 문제, 또 권성동 원내대표 좀 전에도 국민의 신뢰를 잃고 있는 헌재, 그 다음에 우리법연구회 소속 헌법재판관, 근데 거기는 보수적 성향의 재판관들, 윤 대통령이 임명하고 국민의힘이 추천했던 재판관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진행 절차나 과정, 방식에 대해서 내부에서 아무 이견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당에서 또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재판 과정에서도 변호인들도 그랬고 국민의힘도 그랬고 자꾸 문제 제기를 하고 하니, 오히려 그런 것들이 이 탄핵소추 과정에서 헌법재판관들의 어떻게 보면 보수 진보를 뛰어넘는 이견 없는 진행이었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자꾸 공격을 하고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그것이 결정적 영향을 미친 거는 아닌데, 사안 자체가 굉장히 간명하잖아요. 계엄을 일으킬 아무런 사유에 해당되지 않았는데 해당됐거든요. 전시도 아니고 사변도 아니고. 그럼 국가 비상사태라는 얘기거든요. 근데 누구도 국가 비상사태로 생각을 안 해요. 아주 간명한 위헌적 사안들이 발생을 했기 때문에 이런 여당의 태도나 윤석열 대통령의 태도가 결정적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건 아니지만 그러나 임기 단축 개헌이라든가 이런 걸 해서 변론으로서 내용적 가치가 전혀 없는 거죠.
본인들에게 그래서, 예, 득이 안 됐을 거다. 동떨어진 얘기고요. 예. 그래서 그런 얘기는 기대하기 어렵고 사과는 애둘러 유감 표명은 기했었고 근데 그 이상 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럼 자기 논리나 준거 틀 이런 것들을 전면적으로 부정하는 하나의 태도와 행위로 비춰지는 거기 때문에 예. 진심 어린 사과 이런 것들은 기대하기 어렵다고 봐요. 일각에서 이렇게 전망하는 쪽도 있더라고요. 나는 이제 탄핵이 기각이 된다는 것을 확신한다. 그러면서 그걸 전제로 해서 앞으로 복귀하게 되면 이러한 대한민국을 만들 것이다. 국정구상까지 내놓을 것이다. 왜냐하면 지금 윤 대통령을 지지하는 쪽에서도 그걸 바라고 있다. 이런 얘기들도 있거든요. 어떻게 전망하시나요? 이제 뭐 정치적인 이제 해석과 예상 견해들인데요. 윤 대통령은 실제로 뭐 내부에서 알 거예요. 이게 이제 기각되기 어렵다는 거 알 거고. 그런데 기각을 전제로 무엇을 얘기해서 헌법재판소 판결에 도움이 되지를 않잖아요. 재판이라는 게 이 헌법재판소라는 게 독립된 기관이고 예. 그러면은 거기서 어떤 판결이 나올지 그건 뭐 2주가 됐든 뭐 열흘이 됐든 후에 나오는 거고 그의 마지막 최후 변론인데 그거에 기각되는 것을 전제로 메시지를 낸다? 그거는 법원에도 좋은 신호가 아니죠. 헌법재판소에도. 대신 이제 윤 대통령의 복귀를 바라는 지지층의 입장에서는 윤 대통령이 그런 국정구상을 발표하게 되면 희망을 가질 수 있는 메시지가 아닐까 해서. 왜냐하면 지금까지 윤 대통령이 지지해주는 세력에 감사 편지도 보내고 특별히 신경을 쓴 흔적들이 많이 보이거든요. 네, 어떻게 보시나요? 아니 그거는 헌법재판 과정하고 이 탄핵소추 과정하고는 무관하게 메시지를 냈던 거고요. 예. 최후 변론이라는 것은 물론 이제 국민들이나 뭐 여론을 향해서 하는 내용도 포함될 수 있지만 자신의 탄핵이 기각돼야 된다 이런 이제 자기 주장을 마지막으로 하는 것이 주 내용이기 때문에 그거 뭐 지지층에게 희망을 주기 위해서 뭘 한다 이런 것은 윤 대통령 스스로가 아마 생각하지 못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그건 실익이 없는 거죠. 득이 되지는 않을 것이다 이런 말씀하셨고요.